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완주 민관 정책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로 작년 9월에서 올해 1월까지, 2월까지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남기현 교수님과 전용옥 팀장님께서 디자인 띵킹과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 하나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우선 간단하게 좀 더 드리자면 저는 핀란드에는 디자인 전문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러 갔었고요. 그랬다가 석사 과정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잘 아시는 헬싱키 디자인 랩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핀란드를 대표하는 알토 대학교에서 정부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핀란드의 대부분의 행정부와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핀란드 총리실의 정책 입안 모델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게 또 나중에 OECD 레포트의 선행 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니스트에 와서는 뉴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연구실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랩을 굳이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는 저희끼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현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계시는 혹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그리고 시민분들,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완주 민간 정책 챌린지에는 저 외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 같이 오지 못했지만 이승훈, 한종현, 장성원, 김성범 이렇게 4명한테 고맙다고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완주 민간 정책 챌린지는 기존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주민과 공직자 이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또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제가 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분들께 권한 이양을 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혁신을 꾀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 완주를 살펴보시면 완주는 관광지이자 문화활동이 융성한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완주에서 벌어서 전주에서 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완주 자체에는 전주에 비하면 굉장히 즐길 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귀농인들이 현지에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젊은 공직자들도 완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완주 군수님을 직접 만나 뵀을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참여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고요.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혁신을 하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유튜브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본인이 각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소책자로 만들고 첫 워크샵 날 이분들을 모시고 그 소책자를 바탕으로 워크샵을 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현장 조사를 하고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면서 주민분들과 공직자분들이 젊은 공직자분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로토타이핑 발표도 직접 다 하셨고요.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저기 보시는 저 반반 카페라는 거는 실제로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서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나가시는 주민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일자리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민분들이 직접 그 군수님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컨셉트는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와 공동체 관련돼서 이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장 보기도 힘들고 장이 보기 힘들면은 이제 반찬을 대충 먹게 되는데 그렇게 부실한 식사가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학교 급식 주방이나 요양원의 주방 등과 협력해서 이미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노인분들께 반찬만 제공해드리는 저렴하게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이 있었고요. 또 문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로 많이 가야 하는데
사실은 완주에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성인 음악 동아리도 왕성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버스킹을 하고 싶어도 장소 협조를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협조를 해서 공간을 구해주고 그런 공간을 정말 쉽게 예약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런 적정 기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을 테니 완주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일자리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근 완주군에서 4군데 있었던 일자리 센터를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합쳤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군데로 이게 합쳐진 게 주민분들한테 사실은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면서 취업 상담도 하고 공동 주방도 이용할 수 있고 한 이런 창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환경과 안전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완주인데요. 이 사례를 제가 오늘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현장 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느 도농 복합 지역이 그렇듯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작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불법 주정차 자체가 아예 습관이 되어서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대도시에서 보면은 유유 주차장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완주에 가져와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복수의 사업자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한 동네에선 이 앱을 깔아야 되고 저 동네 가선 저 앱을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은 유휴 주차장 플랫폼 단일화 사업자 선정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기업에 5년 정도 아예 독과점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고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완주군에서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단일 유휴 주차장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게 저렴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완주군은 이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밸류체인을 보시면 유휴주차장 플랫폼 사업자한테 완주군이 단일 사업권을 부여하고요. 국민들이 또 유휴주차장을 잘 이용하도록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유휴주차장 플랫폼 사업자는 유휴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공간을 제공받고 운영 수익을 나누고 국민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필수 운영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선정 기준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높은 지역, 어린이 인구가 높은 지역, 그리고 차대 사람 사고 건수가 히스토릭하게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10개 지역을 공직자분들과 주민분들이 함께 선정했고요. 조달 시의 가산점도 있습니다. 단지 유휴 주차장뿐만 아니라 완주에 이미 있는 공영 주차장 정보를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진 혹은 개발할 의지가 있는 업체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주차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유형으로는 노상, 노회, 부설이 있을 것이고요. 운영 유형으로는 자주식, 기계식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 문서도 만들었습니다. 이 조달 문서를 프로토타이핑에 활용하자라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사실상 이 프로토타이핑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타이핑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현실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운영의 애로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세 번째는 사업자의 희망사항도 들음으로써 어떤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계획으로는 우선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시도했던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그걸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조달 문서를 수정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퍼블릭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서 공공혁신을 이루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례의 전부고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아마 공감이 있을 겁니다. 아까 남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공직자분들과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분들도 유저일 수 있지만 공직자분들도 분명히 서비스나 정책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공직자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공직자분들은 국민 입장에서 고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예를 들면 성인 남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지역이 어린이들이나 여성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없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한 팀을 예로 들면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만나면서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코칭도 진행해드렸는데 첫날은 3분의 군민과 2분의 공직자가 다 오셨는데 다음번에는 군민만 2분 오시고 그 다음번에는 한 분씩 번갈아서 오시고 그 다음번에는 공직자 한 분만 오시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저희가 프로젝트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내용을 기억했다가 다음 분이 오시면 알려드리고 거기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화 문제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완주군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걸 결과물을 연결시키자 이런 굉장히 포부도 있었는데요. 그런 포부가 현실화되기에는 최종 발표 자리가 아주 따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각자 문화, 안전, 교통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신 공직자분들을 모시고 행사가 진행됐는데 왜 우리와 이걸 미리 소통하지 않았느냐라던가 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던가 이런 가능성에 집중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외체 모든 걸 다 협의하고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첫 번째 참여의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의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생업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귀농을 하셔서 새로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생각하고 오셨다가 현장 조사를 해라, 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해라, 뭐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월급도 안 받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심지어는 이거 참여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가 곧 바로 이거 참여비를 주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본인 입으로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여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한국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은 공직자분들대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다가도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뛰어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팀장들과 팀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와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빈자리를 다른 동료들이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실행력의 부족과 공공 영역에 만연한 정책과 적용의 분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적정 기술 도구들, 온라인 도구들을 매우 어렵게 느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아이디어를 낸 것을 직접 실행해서 프로토타이핑하는 과정을 좀 어색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산을 짜고 위탁 운영을 하시는 걸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본다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면 파트너 조직이나 공공기관에 이런 제안을 시작부터 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 참여 지자체에서 이미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틀을 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이미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어긋나 있어서 관에서 직접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경우 공직자분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에 이미 공감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문제를 고르는 것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의 주민분들을 모셨을 때 아까도 보셨지만 4개의 문제로, 왜냐하면 20개의 문제를 모았다고 해서 20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4개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나면 16개의 아이디어는 채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관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주제를 고르고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을 모시면 조금 더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의 유연함입니다. 시민, 주민, 국민분들은 아무래도 바쁘시고 아무리 본인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해도 사실상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길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과정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참여의 프로세스와 모델을 만들고 부담 없이 프로젝트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